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안개법 동영상 제29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6장 부동산 금융론,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4절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안개법 동영상 제공을 위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동산 개발업자라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금융이 가능하도록 그에게 자금을 동원하는 방법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부동산 투자회사, 영어로 리츠라고 하죠,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 금융이 보통 굉장히 큰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들 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금을 빌리는 사람의 그 신용도라든가 또는 건물 같은 이런 땅 같은 담보 대신에 사업계획, 그 프로젝트의 사업이 수행되면서 그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성을 보고서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입니다. 이때 자금을 이제 투자받던 사업자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이 부동산 금융 채무를 갚아 나가게 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를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주, 시행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시작된 최초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시행사는 프로젝트 회사라고 하는 특수법인, 이제 서류상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명목상의 사업 주체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 회사는 사업 추진에 법적인, 실질적인 이제 주인은 이제 시행사지만 법적인 주체로서 이 프로젝트 회사가 계약, 대출, 사업 전반을 관리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게 나오면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금융사로 빚은 원리금, 공사비,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등을 상환하고 마지막에 남는 이익을 이 최초의 사업주, 시행사에게 이익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금융의 구성을 보면은 이 프로젝트의 실제 사업주 시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서류상 회사, 명목상 사업주체인 프로젝트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금을 대주는 프로젝트 대출자라고 하는 금융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 즉 시공사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이 주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일단 요 그림을 통해서 암기법 형태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제 PF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즉 부동산이라는 것은 물적 담보죠가 아닌 프로젝트의 사업성, 그 사고로부터 나오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이 금융의 담보로 제공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PF, P자를 따고 F를 짜서 이렇게 이제 좌우에 놓고 큰 대자 비슷한 그림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이 사업으로부터 나는 현금 흐름, 이제 영어로는 캐시 플로우 아닙니까? 그래서 플로우 할 때 F가 있는데, 이제 아까 PF라고 할 때 F, 그거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물적 담보, 부동산이 담보가 아니고 이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캐시 플로우, 현금 흐름이 담보로 제공된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사업이 성공할 경우 워낙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이 화살표 제가 위로 이렇게 치솟게 해놨는데, 예, 성공시 수익성이 높다. 이렇게 화살표 꼭대기에 성공시 수익성이 높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사업주, 실질사업주는 이 프로젝트 회사, 명목상 회사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양자 간의 신용이 분리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독립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제가 이제 P하고 F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요 이제 P는 원래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뭐 영어에 이제 person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 person은 이제 시행 사업주, 실질 사업주, 뭐 원래는 이제 법인이겠죠. 법인도 뭐 영어 표현은 legal pers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erson을 생각하고, 요거 이제 실질 사업주다. 그리고 프로젝트 회사, 즉 명목상 회사, 이 회사가 실제 그 사업의 주체로서 이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 프로젝트 회사 아닙니까? 근데 영어에 이제 F는 그 회사가 firm이죠. 로펌 할 때처럼. 그래서 firm이 회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파이낸싱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firm을 연상해서 프로젝트 회사가 이제 명목상 회사로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렇게 이 긴 막대로 구분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질 사업주와 이 명목상의 그 프로젝트 회사는 서로 신용이 독립되어 있는 독립성을 가진다. 그래서 요 벽으로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독립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시공사와는 별도의 독립된 계좌를 통해서 이 계좌를 에스크로우 계좌라고 하는데, 자금이 관리가 됩니다. 뭐 건설 시공사가 뭐 자기들이 그 계좌를 관리한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이제 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별도의 독립된 계좌를 통해서 자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된 계좌를 사용한다. 그래서 아까 독립성 밑에 이렇게 이제 벽이 있으니까 뭐 독립되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독립된 계좌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프로젝트 회사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 사업주는 자신의 재무상태표에 부채 기록을 안 하고, 왜? 그 프로젝트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기록되니까요. 그래서 이 실질 사업주는 장부의 금융을 실현해서, 사업주는 이제 채무가 안 잡히니까 뭐 다른 채무에 대한 수용 능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페이퍼 컴퍼니, 이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 주체이고, 이 프로젝트 회사 명의로 자금이 차입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사업에서는 모든 당사자가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성을 함께 검토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까 요 세로 막대를 제가 세워놨는데, 이렇게 좌우가 대칭적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제 정보가 대칭적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래서 정보가 비대칭적이 아니고 좌우로 대칭적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질 사업주와 이 명목상 프로젝트 회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질 사업주가 파산하더라도 이 프로젝트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듯이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므로 위험 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들이 뭐 실질 사업주, 프로젝트 회사, 금융기관, 건설시공사 다양해서 위험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군데 위험 분산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거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이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실질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를 하지 않는 비소구, 소구는 이제 구하다, 그런 의미인데, 비소구니까 구하지 않는 금융이 원칙이지만 보증이라든가 뭐 사업 부지에 대한 담보 신탁을 요구하는 제한적 소구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보면 원래는 소구를 못한, 이제 소급할 때 소자하고 같은 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좌측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형태로 이제 화살표를 그어놨는데, 원래는 소구가 되지 않는 비소구 금융이 원칙인데, 제한적인 그 소구 금융도 실무적으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화살표를 보시면서 비소구 금융도 되고 제한 소구 금융도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보통 큰 자금이 필요하고, 따라서
그 한 금융기관이 아니고 여러 금융기관이 연합해서 대출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걸 대주담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syndication loan 대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규모다. 그리고 제가 이 큰 대자를 기본으로 크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여러 금융기관이 참여해서 하는 신디케이션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세법상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살표를 밑으로, 이제 감면은 깎는다는 의미니까 밑으로 가는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법인세 감면도 가능하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